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MC 김세영입니다. 본격적인 겨울 날씨에 접어들었습니다. 너무 추운데요. 이렇게 추워지면서 많은 분들이 어깨 통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날씨만 탓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속적인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고 계시다면요. 오늘 이 방송을 주의 깊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어깨 질환과 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정형외과 전문의 김기훈 원장님을 모시고 어깨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가 바로 어깨인데요. 어깨 구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어깨는 어깨 관절을 포함해서 관절 주위의 인대, 근육, 활액락, 어깨의 부파원 신경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깨 관절은 인체에서 가장 운동 범위가 크다고 알려져 있고요. 반면에 가장 불안정한 형태의 관절이기도 합니다. 그림을 보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어깨 관절은 상완골, 견갑골과 같은 골격 구조의 회전근개라는 근육과 주위 인대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근육과 인대는 그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제가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깨가 결리거나 아플 때가 있더라고요. 이런 어깨 통증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네, 어깨는 우리 몸의 관절 중에 유일하게 360도 회전이 가능한 운동 범위가 넓은 관절입니다. 그래서 운동성이 큰 반면 불안정한 면도 크기 때문에 물건을 들거나 운전이나 걸레질 같은 것을 하는 생활 속의 사소한 반복적인 동작으로도 어깨 힘줄과 관절에 퇴행성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요즘은 스포츠와 레저 문화를 즐기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깨를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외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어깨 인대나 관절에 퇴행성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금만 어깨에 무리가 가거나 가벼운 외상에도 큰 탈이 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어깨 통증은 목 디스크와 같은 경추 질환이나 폐색전증과 같은 내과적인 질환으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감별 진단이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오는 어깨 통증들이 어깨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니까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겨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다양한 어깨 질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보통 어깨 질환이라고 하면 오십견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지만 오십견은 질환 명이라기보다는 주로 40, 50대의 어깨 통증과 함께 어깨 관절이 굳어가는 증상을 말합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어깨 질환의 합병증으로 오십견이 발생할 수 있고 잘못된 생활 습관이나 내과적인 원인으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어깨 질환을 연령층에 따라 설명해 드린다면 30대 이전에는 어깨 탈구, 상완 이두근 손상, 근육이나 인대 파열과 같은 외상성 질환이 많고요. 40, 50대 이후에는 회전근개 손상, 관절염, 석회성 근초염 등의 비외상성 질환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령대에 따라서 발병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이 오십견은 많은 분들이 들어는 보셨겠지만 정확히 어떤 건지 아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거든요. 오십견이 뭔가요? 네, 오십견은 어깨 관절의 관절낭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불리는데요. 어깨가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기 힘들다고 해서 동결견이라고도 합니다. 네, 오십견이 발병하면 어깨가 쑤시고 팔을 올리고 내리고 펴는 동작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어깨 관절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게 되는데요. 특히 밤에 통증이 심해지고 뒷목이 뻣뻣하며 앞편 쪽으로 돌아 눕기조차 힘들어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이 질환의 주된 증상은 먼저 막연한 통증이 수개월간 발생하게 되고 모든 방향으로 어깨 관절 운동 범위에 제한이 오게 되는데요. 대부분은 1, 2년 사이에 저절로 회복되지만 관절 운동 범위가 줄어드는 후유증이 남기기도 합니다. 네, 특별한 병변 없이 관절낭에 염증이 생겨서 운동이 제한되면 오십견이라고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이 오십견은 왜 생기는 건가요? 예, 오십견은 주로 40, 50대 이후에 흔히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운전, 컴퓨터 작업, 공부, 사무실 작업 등과 같이 한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해야 하는 현대사회의 생활 습관이 어깨 통증을 발생시키고 나아가 오십견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또한 심한 외상 또는 가벼운 외상 등에 의해서도 어깨가 굳어지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중 특히 당뇨병이 있거나 여성의 경우 갑상선 항진 또는 저하증이 있는 경우에 발생 빈도가 높은데요. 이런 환자에게서는 어깨 양측에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오십견의 발병 원인과 증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십견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함이 크기 때문에 빨리 치료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오십견은 어떻게 치료를 하나요? 네, 오십견의 치료 방법에는 약물치료 및 주사치료, 물리치료, 운동치료, 수술치료가 있는데 초기의 경우에는 비수술적인 치료, 즉
통증과 염증을 감소시키는 데 중점을 두어 약물치료나 주사치료, 물리치료 및 운동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이러한 비수술적인 치료에 호전을 보이게 되지만 이러한 치료에도 통증이 호전되지 않고 증상이 심해지고 운동치료를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없을 때는 수술적 치료, 즉 관절 내시경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수술 부위를 크게 절개하여 수술했지만 최근에는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서 작은 구멍을 통해 관절 안을 직접 들여다보며 줄어든 관절낭을 풀어주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수술법은 합병증이 적고 수술 후 재활 치료가 빨라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십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어깨 충돌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야구 선수들이 어깨 충돌 증후군으로 선수 생활을 쉬고 또 1군에서 2군으로 간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어깨 충돌 증후군은 어떤 건가요? 네, 어깨 충돌 증후군은 많은 분들에게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어깨 질환인데요. 사실 어깨 충돌 증후군은 회전근개 파열, 식경과 함께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앓는 대표적인 어깨 질환입니다. 어깨를 들 때 어깨 안에서 걸리는 것 같은 느낌과 함께 통증이 나타날 경우 어깨 충돌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어깨 충돌 증후군은 회전근개라고 하는 힘줄이 붙는 곳과 견봉 하부의 뼈가 부딪히면서 통증이 유발되는 질환으로 이 증상이 계속 진행될 경우 회전근개가 파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어깨 네. 질환 같은 경우는 특별히 외관상으로 병변이 나타나질 않기 때문에 다른 어깨 질환들과 구분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잖아요. 이 많은 어깨 질환 중에 내가 어깨 충돌 증후군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언뜻 보면 어깨 질환의 증상이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질환마다 조금씩 다른 증상들이 나타나는데요. 어깨 충돌 증후군의 경우 보통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는 동작이나 팔을 회전시키는 동작을 할 때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어깨를 들어 올릴 때 어깨 안에서 걸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또한 낮보다 밤에 통증이 더 심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만약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면 어깨 충돌 증후군을 의심해 봐야 되는데요. 어깨 충돌 증후군은 감별 진단이 반드시 필요한 질환이기 때문에 MRI나 초음파 등의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어깨 충돌 증후군은 어떻게 치료해야 하나요? 네, 어깨 충돌 증후군 대부분의 경우 충돌이 일어나면서 회전근개의 힘줄에 염증이 생기고 부종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초기에는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등으로 회전근개 염증 및 부종을 가라앉혀 증상이 완화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보통 3주 내지 6주 정도 보존적 치료를 하면 대부분 증상이 호전되는데요. 하지만 이런 치료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정도로 통증이 지속된다면 수술적인 방법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깨 충돌 증후군의 수술의 경우 대개 견봉 하부에 뼈가 자라나는 현상이 동반되기 때문에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견봉 하부의 돌출부를 깎아주는 견봉 성형술을 하게 되는데요. 동반된 점액낭염이 있으면 점액낭을 제거하고 인대 파열이 있는 경우에는 봉합을 하게 됩니다. 이런 관절 내시경 수술은 큰 상처 없이 3개 내지 4개의 1cm 미만의 구멍을 통해서 이루어지므로 수술 후 재활치료가 과거의 수술법에 비해 빠릅니다. 네, 지금까지 어깨 충돌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어깨 질환 중 가장 많이 발병한다는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회전근개 파열이 뭔가요? 네, 최근 스포츠 인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회전근개 파열로 인한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회전근개라고 하는 것은 어깨 속에 깊숙하게 위치한 힘줄로 어깨를 회전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4개의 힘줄 다발을 말합니다. 이런 힘줄은 퇴행성 변화나 외상 등의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끊어질 수 있는데 이렇게 힘줄이 끊어지면서 통증이 생기거나 관절 운동이 제한되는 질환이 회전근개 파열입니다. 이 질환은 대개 나이가 들면서 관절염이 생기는 것처럼 일종의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 생기는 병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50견과 가장 혼동되기 쉽습니다. 이 둘을 비교해서 설명해 드리면요. 50견은 모든 방향으로 관절 운동이 제한되며 수동적인 관절 운동, 즉 다른 사람이 팔을 움직여도 관절 운동이 되지 않는 데 비해 회전근개 파열은 파열된 힘줄의 방향으로만 운동이 되지 않고 수동적 관절 운동 제한은 없습니다. 네, 어깨 통증과 함께 운동이 제한되면 오십견, 이런 증상들과 함께 근력까지 저하되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렇다면 회전근개 파열의 발병 원인은 무엇인가요? 네, 회전근개 파열은 반복적인 외상이나 퇴행성 변화로 힘줄이 약해진 부위에 힘이 가해지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젊었을 때 건강한 힘줄은 큰 힘이 가해져야 끊어질 수 있지만 퇴행성 변화로 약해진 힘줄은 일상생활의 가벼운 외상에도 쉽게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치거나 심한 운동을 한 후
아니라도 중년 이후에는 퇴행성으로 서서히 파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젊은 층에서도 무리한 운동에 의해 힘줄이 파열되어 회전근개 파열이 발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젊은 층에서도 회전근개 파열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젊다고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버려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회전근개 파열의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회전근개는 4개의 근육이 서로 협력하여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하나가 부분적으로 파열되어도 어깨 기능에는 이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파열의 크기가 큰 경우에는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회전근개 파열이 발생하게 되면 야간통이 심하고 팔 옆쪽으로 아픈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팔을 뒤로 돌리는 동작을 할 때 통증이 심해지는데요. 심한 경우에는 자세와 상관없이 통증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목을 지나서 머리까지 통증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회전근개가 파열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 진단과 검사는 어떻게 하나요? 네, 먼저 환자의 정확한 문진이 이루어지는데 환자가 언제 어떻게 아픈지, 어떤 동작 이후에 심해지는지, 특별히 안 되는 동작이 있는지를 자세히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정보를 얻고 난 다음에 이제 엑스레이 검사를 합니다. 엑스레이 검사는 이전에 설명했듯이 충돌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고요. 이제 실제적으로 힘줄 상태를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는 관절 초음파나 MRI와 같은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화면을 보면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MRI 사진은 정상인의 어깨와 회전근개 파열 환자의 모습인데요. 정상인의 어깨는 상완 골두와 견봉 사이에 회전근이라는 힘줄의 영수성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고 회전근개 파열이 되는 사람은 MRI 검사를 해보면 뼈와 뼈 사이에 힘줄의 연속성이 끊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밀 검사를 통해서 회전근개가 파열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네, 회전근개 파열의 치료에는 두께 일부만 파열된 경우와 전체가 파열된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파열된 범위가 작고 부분만 파열된 경우에는 회전근개에 염증과 부종이 동반되기 때문에 염증과 부종을 깔아앉히는 약물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굳어있는 관절낭도 함께 풀어주기 위해 충분한 휴식은 물론 약물치료를 하게 되며 필요에 따라서는 주사치료, 물리치료, 자가운동치료를 합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보존적인 치료를 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완전 파열인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하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대부분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서 수술하게 됩니다. 관절경 수술은 1cm 정도의 작은 3개 내지 4개의 구멍에 관절경을 넣고 파열된 힘줄을 확인하고 그 힘줄을 제자리에 봉합하는 수술인데요. 이 수술을 하게 되면 개방해서 관열적으로 수술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시야를 유지하고 멀리까지 볼 수 있어서 정확한 봉합이 가능하고 수술 후에 빠른 재환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MRI 사진을 볼 때 회전근개 힘줄이 부착부로부터 떨어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은 관절 내시경 소견상 실제 부착된 부위에서 힘줄이 떨어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관절경을 통해서 본 파열된 회전근개의 봉합 과정입니다. 1번 사진은 관절경을 통해 본 어깨 관절 내의 모습입니다. 이를 절삭기 등을 통해서 정리를 하면 2번 사진처럼 회전근개가 파열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번 사진에서는 수술하는 과정 중에서 봉합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는데 4번 사진은 봉합이 모두 끝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회전근개 파열의 정의와 증상 그리고 치료까지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석회성 건염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석회성 건염이 뭔가요? 네, 석회성 건염은 쉽게 설명해서 염증과 더불어 어깨에 돌이 생겼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즉 다시 말해서 혈액 공급이 줄어들면서 어깨 회전근개 힘줄 안에 석회성 물질이 쌓여 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을 석회성 건염이라고 합니다. 석회성 건염은 방사선 사진으로 힘줄 안에 석회성 물질을 확인하여 진단할 수 있는데요. MRI를 촬영할 경우에는 석회의 위치와 크기는 물론 회전근개 손상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네, 어깨에 돌이 생겼다고 하니까 이렇게 말만 들어도 아플 것 같은데요. 이 석회성 건염은 만성인 경우가 많나요? 급성인 경우가 많나요? 대부분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갑자기 아픈 급성인 경우가 많은데요. 어깨 바로 아래쪽을 눌렀을 때 상당히 아프다거나 자기 팔을 앞이나 옆으로 들기가 힘들고 어깨가 움직일 수 힘들 정도의 통증이 갑자기 찾아온다 그러면 석회성 건염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네, 석회성
석회성 건염은 어깨 회전 근개 힘줄 안에 석회성 물질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엑스레이나 MRI 검사를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 진단과 검사가 중요할 것도 같은데 예. 이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네, 석회성 근염의 치료는 수술적인 방법과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구분지어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심한 통증을 동반하기 때문에 이러한 통증의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석회성 근염 초기에는 약물 치료와 국소 주사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석회와 덩어리가 아주 크거나 보존적인 치료를 해도 어깨 통증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리고 또 자주 재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술은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서 2개 내지 3개의 작은 상처를 통해 석회를 제거하고요. 석회 제거 시 발생되는 회전근개 결손부가 큰 경우에는 봉합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석회성 근염 실제 치료 환자의 모습인데요. 먼저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엑스레이를 보시면 상완골두와 견봉 사이에 석회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실제적으로 내시경 그림을 보시면 회전근개 내부에 석회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바늘로서 이렇게 찔러보게 되면 석회가 밑에서부터 인대 내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소견을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걸 확인하면 그런 석회를 절삭기를 통해서 제거를 하는 거죠. 수술을 다 끝나고 다시 엑스레이를 찍어서 이제 석회가 없어진 걸 확인하는 절차를 가지게 되는데, 다음 엑스레이는 수술한 이후에 석회가 없어진 그림을 나타내는 엑스레이입니다. 원장님, 초반에 어깨 질환 중 하나로 어깨 탈구를 예로 들어주셨거든요. 네. 이 어깨 탈구가 뭔가요? 네, 어깨 탈구도 어깨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어깨 관절 불안정성이라고 불리는 어깨 탈구는 어깨를 안정하게 하는 관절순, 인대, 관절낭 등의 손상으로 반복적으로 어깨가 빠지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20대 이전에는 어깨가 빠지면 대부분 계속해서 어깨가 빠지는 불안정성이 발생하고, 40대 이후에는 불안정성보다는 회전근개 파열과 같은 다른 조직의 동반 손상이 증가하게 됩니다. 주로 외상에 의해서 젊은 층에서 많이 발생하는데요. 엑스레이나 MRI로 진단을 하며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서 관절순을 봉합하는 것으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치료가 가능한 어깨 질환인데 보통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조심해야 된다고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네, 원장님께서 어깨 탈구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어깨 탈구는 어떻게 치료하나요? 네, 일단 급성으로 어깨 관절이 탈구가 되면 급하게 어깨 관절을 정복을 해야 됩니다. 어깨 관절 탈구를 준비된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왼쪽 그림은 엑스레이 사진인데요. 어깨 관절 상완골두가 관절에서 벗어나서 탈구된 소견이고, 우측 그림은 이제 관절을 정복한 그림입니다. 예, 화면의 MRI 사진을 보시면 관절순이 관절낭과 함께 발되어 있는 것이 보이고, 관절 주변 전체적으로 염증이 동반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동시에 관절순이 발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깨 관절은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서 관절순을 봉합하는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그 뒤 적절한 재활 치료를 시행하게 되면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이전에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고, 6개월 이후에는 가벼운 운동도 가능합니다. 네, 지금까지 어깨 질환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서 어깨 통증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추운 겨울철에 어떻게 하면 어깨를 잘 관리할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어깨의 긴장을 풀어줘야 하고요. 추운 날에는 숄이나 가드건 같은 거로 이제 어깨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을 즐기시는 분이 많은데, 운동을 하기 전에 먼저 충분한 스트레칭으로 어깨 관절 근육을 풀어줘야 하고, 만약에 급성 통증이 발생하신다면 한 20분 정도 냉찜질을 하고 고정을 해주는 것이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축축 스트레칭을 잊지 말아야겠다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 부탁드릴게요. 오늘 함께 어깨 질환에 대해 다양하게 알아봤는데요. 평소 어깨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꾸준한 어깨 스트레칭 운동을 하시고 운동 전에는 충분한 준비 운동으로 어깨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특히 구부정한 자세는 어깨에 좋지 않으므로 허리를 곧게 펴고 생활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어깨 통증을 막연하게 오십견으로 자가 진단을 하여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 정확한 임상적 진단이 늦어져 치료가 어렵거나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깨 통증의 원인은 아주 다양하므로 조기에 전문의 진료를 받고 정확한 원인을 파악한 이후에 맞춤형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원장님을 모시고 어깨 질환과 그에 따른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깨 통증은 주로 50대 이상의 고연령대에서 발생한다고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최근에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중장년층 연령대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또 어깨 질환의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흔히 발생하는 증상이라서 그냥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심해지면 단순한 작업은 물론이고 일상생활조차 힘들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